세계대회에서 첫 동메달을 목에 건 춘천시청 소속 여자 컬링팀이 오늘 사인회를 열고 시민들을 만나 열렬한 응원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100년 전 오늘 횡성에서는 일제에 항거하는 대규모 4.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도내 출생아 수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 지역과 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위기 상황을 극복할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동서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가운데 양구군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발족했고 화천군은 5일장에서 군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컬링팀으로 떠오른 춘천시청 여자 컬링팀이 오늘 사인회를 열고 춘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지지 덕분이라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컬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건 춘천시청 컬링팀. 선수들은 시민들과의 만남에서 새봄 같은 싱싱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묻고 정성껏 사인을 하며 촬영 요청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춘천시 소속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20살 동갑내기인 선수들은 지난해 송영고를 졸업하고 춘천시청에 동반 입단했습니다. 입단 이후 실력이 날로 좋아져 시니어 무대 데뷔 시즌에 세계 랭킹 2위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시민분들이 관심 많이 주시고 축하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레 마련된 시민과의 만남의 자리였지만 사인 요청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일명 컬크러쉬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온 열혈 팬도 있었습니다. PSC 때 경기하는 모습 보고 그 이후에 컬링 월드컵에서도 보면서 하도 뛰어난 팀이라서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선수들은 오는 23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컬링 그랜드슬램 대회에 출전합니다. 또 다음 달 월드컵 그랜드 파이널 대회와 7월에 국가대표 선발전도 치릅니다. 월드컵이랑 그랜드슬램도 마무리 잘하고 이제 7월 달에 국대 선발전이 다시 있는데요. 그때 다시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춘천시청 컬링팀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오늘로부터 꼭 100년 전 횡성에서는 일제에 항거하는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군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했던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19년 4월 1일 횡성 장날. 갈수록 심해지는 일제의 폭력과 탄압을 견디다 못한 군민들이 장터에 모였습니다. 품에서 꺼낸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가두 시위를 벌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독립을 되찾읍시다! 독립을 염원하는 민초들의 만세 소리는 갈수록 커져가고 결국 시위에 참여한 농민과 학생, 부녀자 수십 명이 일제의 총칼 앞에 무참히 쓰러집니다. 100년 전 횡성에서 일어난 4.1 만세운동이 재현됐습니다. 지금의 3.1공원, 옛 헌병 분견소를 출발해 군청 뒤 느티나무까지 문헌에 남은 발자취를 따라 시가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만세를 부르다가 요 느티나무 있는 데서 많은 분들이 순국하시고 부상을 입고 했습니다.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 특히 100주년을 준비했습니다. 봉사자로 참여한 학생들은 책 속에서 보기만 했던 만세운동이 피부로 와닿는 순간 감회가 남다릅니다. 횡성에 살면서 이런 거를 잘 못 느껴봤는데 오늘 이런 거를 기회로 되게 횡성에 대해서 새롭게 느껴보게 돼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횡성군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보훈공원 일대에 4.1 만세운동을 기리는 공간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도내 출생아 수가 줄어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고 지역과 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위기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1997년 67만여 명이었는데 20년 만에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강원도는 더 심각합니다. 한 해 19,000여 명이던 출생아 수가 8,900여 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는데요. 앞으로 학교에 다닐 인구, 즉 학령 인구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도내 학령 인구는 오는 2024년엔 학교별로 많게는 15,000명에서 적게는 1,000명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역 대학은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일반 대학과 전문대는 모두 17곳, 재학생은 7만 7천여 명이고 한 해 신입생은 2만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도내 출생아 수가 줄면서 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만 18세 인구도 줄어 앞으로 5년 후엔 6천여 명이나 줄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교육부는 오는 2024년엔 도내 대학의 입학 정원을 지금보다 5천여 명 적은 15,000여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지 학생을 유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기 더 어려울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결국 지역 대학의 구조 조정은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은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위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상당히 큽니다. 중규모 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한 것들을 보면 교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나 자산, 지출비 그리고 학생들의 하숙이라든지 학생들의 소비 등을 합치면 거의 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지난 반세기 넘게 지역 의제 설정과 문화 창달에 앞장서온 지역 방송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종합 편성 채널, 언론 재벌 등의 성장으로 전체 방송 산업은 성장했지만 지역 방송은 수년째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이를 타개할 지역방송기금 신설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역방송의 활로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편성 채널에 출범한 이듬해인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지역방송의 광고 수익은 연평균 7.3%씩 줄었습니다. 총 매출도 종합편성 채널 등 방송산업 전체는 6.5%씩 성장했지만 지역방송은 3.7%씩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종사자 수도 줄고 있는데 종편과 언론 재벌 채널의 급성장,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플랫폼 다변화로 지역방송의 근간부터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무관심이라든가 혹은 흥미 위주의 방송 선택이 결국 지역방송을 만약에 소멸시키게 된다면 그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죠. 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보존할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정부 출연이나 기부 등으로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과 경영 개선, 방송시설 정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재정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서 그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또 지역 문화의 창달이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지역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지역 방송의 생존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론 수렴과 정치권의 합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등 입법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방 분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시대를 맞아 지역 방송은 이제 지역의 가치를 지키고 공영성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신뢰를 받으며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으로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수호하는 새로운 시험대에 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남측 단독으로 철원 비무장지대 지역인 화살머리 고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남북은 9.19 군사 합의를 통해 오늘부터 화살머리 고지에서 시범적으로 공동 유해 발굴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북측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DMZ 유해 발굴 작업에 남측 유해 발굴단 100여 명을 투입해 단독으로 추가 지뢰 제거와 기초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홍천군과 강릉시가 농식품부가 주최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2개 시군은 4년 동안 7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홍천군은 조선홉 종자를 복원해 홍천의 새로운 특화작물로 육성하는 사업을, 강릉시는 로컬푸드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 공모에는 전국 43곳 지자체가 신청해 모두 20곳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춘천 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국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발족했으며 화천군은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사회단체와 이장연합회 대표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오늘 양구군청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추후 실행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강원도 5개 시군과 공조해 환경부에 전략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관철시키는 데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또한 화천군은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에 화천읍 5일장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풍물시장 이전과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사동 지역에 주민 중심의 수공업 팩토리를 건립합니다. 춘천시는 34억 원을 투입해 약사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수공업 팩토리를 2022년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수공업 팩토리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근무하면서 수공업 제품을 만들고 판매까지 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수공업 팩토리가 운영되면 도심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이통장연합회 일부 회원들이 오늘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시가 연합회 내부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춘천시가 연합회 회장과 임원들의 사퇴, 일부 지역의 연합회 탈퇴 문제에 대한 정보를 동향 보고를 이유로 요구했다며 이런 개입에 대해 우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원도 연합회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강원도 측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춘천시 서울사무소가 오늘 서울시 마포구 강원도민회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개소식에서는 이재수 춘천시장을 비롯해 시청 공무원과 재경 춘천시민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고 축사와 현판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춘천시 서울사무소는 국비 확보와 중앙정보와 출향시민 간 연대 강화, 민간자본 유치 창구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국 대학가에서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판 대자보가 발견되는 가운데 도내 지역 2개 대학에서도 같은 대자보가 붙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대 춘천 캠퍼스 한 게시판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란 제목으로 대자보 한 장이 붙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로 쓰인 이 대자보에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 전 횡성 골프대학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대현 명의로 작성된 대자보 2장이 발견됐습니다. AI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이 주의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운영한 AI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어제 종료됐다며 오늘부터는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춘천 온수지, 강릉 양양 남대천 등 야생에서 병원성 항원 8건이 검출됐지만 축산 농가에서는 한 건의 의심 신고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